121페이지 가처분입니다. 자, 무슨 등기다? 가처분 등기. 자, 봅시다. 거기 가처분에 보면 첫째 줄에 보면 계쟁물 하는 거 있죠. 자, 첫째 줄 찾았어요? 네. 자, 무슨 물? 계쟁물.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갑이 있지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을에게 을하고 등기됐는데 여기에 소유권 이전 소송이나 안 그러면 소유권 말소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원고고 이 사람이 피고지요. 원고 피고입니다. 그렇게 요 건물이요. 지금 현재 분쟁이 생겼다는 거예요. 계쟁물은 뭡니까? 분쟁이 계속되는 물건이에요. 자, 분쟁이 계속되는 물건을 뭐라 한다? 계쟁물. 우리 가처분은 되게 많습니다. 이게 처분금지 가처분도 있고요. 여러분 이런 거 다 들어봤을 거예요. 접근금지 가처분 들어봤어요? 접근금지 가처분, 공사중지 가처분, 일조권 침해에 대한 일조권 침해 금지 가처분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많이 들어봤는데 자 이제 소송 중입니다. 근데 아까하고 똑같아요. 소송 중에 있죠. 또 을이 건물을 병한테 빼돌려요. 그럼 나중에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어떻게 돼요? 가면 또 병하고 또 소송 걸리겠죠. 그럼 골치 아파요, 골치 안 아파요? 골치 아프지. 그러니까 보통요 소송 전에 있죠. 보통 소송 전에 이 8월 10일 소송 같으면 8월 5일 날 갑이 법원에다가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자, 그럼 법원이기 때문에 무슨 등기다? 촉탁 등기지요. 촉탁 등기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한번 봅시다. 여기서 자, 1번에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됐죠. 그 다음에 2번에 처분 금지 가처분을 걸어놔요. 자, 갑이 걸어놓는데 자, 아까요 가압류는 등기부에 반드시 뭐가 나와요? 1900이 나오겠죠. 근데 가처분은 2개를 반드시 적어줘야 돼요. 자, 뭘 적어주냐면요 피보존 권리 요걸 적어주는데 여기 뭐냐? 요겁니다. 요거 뭐 소유권 이전 소송이나 안 그러면 소유권 말소 소송 적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금지사항을 반드시 적어줘야 돼요. 금지사항 일체의 처분행위 금지 반드시 적어줘야 됩니다. 일체 무슨 행위 금지? 처분행위 금지 반드시 적어줘야 돼요. 적어줘야 됩니다. 자, 이래놓고요 여러분 가처분 되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어요? 못 팔아요? 처분금지 가처분 되더라도.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신랑이 때리죠. 신랑이 때리면 어떻게 돼요? 법원에 가서 뭡니까? 접근금지 가처분, 뭐 안방 접근금지 가처분 할 수 있죠. 근데 신랑이 뭡니까? 술 먹고 안방을 문 부수고 들어올 수 있어요? 못 들어요? 아, 들어올 수 있지. 발이 달렸는데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놓고 뭡니까? 그 녹화해가 되게 돼요. 법원에 제출하면 퇴금행위 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처분금지 가처분 되더라도 팔 수 있다 못 판다? 팔 수 있습니다. 팔 수 있다 없다? 팔 수 있어요. 자, 팔 수 있습니다. 자, 3번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봅시다. 1번. 자, 아까 첫 번째는 계쟁물이죠. 자, 무슨 물? 계쟁물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요걸 반드시 적어줘야 되죠. 뭘 적어준다? 피보존 권리와 금지사항을 적어준다 안 적어준다? 적어주지요. 세 번째는 이거 아까 가압류와 똑같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뭡니까? 처분금지 가처분 되더라도 딴 사람한테 팔 수 있어요? 못 팔아요? 팔 수 있다 했죠. 처분금지 효력이 없습니다. 없어요. 이거 되더라도 처분할 수 있어요. 알겠죠? 을이 처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 놓고 병이 샀죠. 그 나중에 이 사람이 소송에서 이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병은 갑한테 대항할 수 있어요? 대항 못해요? 대항 못하지요. 대항 못합니다. 대항 못하고 그 다음에 아까와 똑같아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뭡니까? 가압류 가처분 안 되지요. 지분은 되지요. 또 소유권에 관한 가압류 가처분은 주등기고 지상권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은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지요. 이해됩니까? 자, 그래놓고요 여기 D페이지 도표 한번 봐요. D페이지 도표 보면 자, 여기서 봅시다. 자, 이거 한번 봐요.
그리고 여기 이제 뭐 4번 뭐 가압류 됐다 칩시다. 자, 잘 들어봐요. 갑이 나중에 소유권 이전 소송에서 또 소유권 말소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승소했어요. 그럼 승소로 인한 무슨 등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하겠죠. 자, 5번 간명의로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 하겠죠. 또 말소 소송이 이기면 어떻게 돼요? 이걸 지워야 되겠죠. 이전 등기가 동시에입니다. 승소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처분금지 가처분 이후에 이런 사람들 가처분 알고 들어왔잖아요. 이거 다 무슨 신청 말소? 단독 신청 말소입니다. 자, 무슨 신청 말소? 단독 신청 말소고, 요 당해 가처분 등기는 이게 사실이 필요 없죠. 요거는 무슨 말소? 직권 말소입니다. 기억합시다. 자, 처분금지 가처분 이후에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라든지 처분금지 가처분 이후에 가압류 임차권 이런 거 다 무슨 신청 말소? 단독 신청 말소고, 당해 가처분 등기는 무슨 말소다? 직권 말소입니다. 자, 당해 가처분 등기는 무슨 말소? 직권 말소예요. 도표 한번 봐요. 자, 122페이지 봐요. 처분금지 가처분 권리자가 본안 사건 가는 것은 뭡니까? 소유권 이전 소송, 소유권 말소 소송이에요. 이겼죠. 그러면 승소 판결에 따른 이전 등기나 말소 등기 하는 경우 되어 있죠. 자, 9번 봐요. 가처분 이후에 제3자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내가 소유권 이전에 동시에 뭡니까? 말소 등기는 뭐예요? 단독 신청을 말소한 데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가처분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 이외에 등기되어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가 동시에 뭡니까? 단독 신청으로 뭐 한다? 말소한 데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당해 가처분 등기는 무슨 말소한 데 되어 있어요? 직권 말소지요. 무슨 말소? 직권 말소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가등기는 1, 2월 달 동영상을 좀 참조하시고요. 자, 135페이지 봐요. 자, 무슨 등기 나와요?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존 등기 나오죠. 찾으세요? 자, 이것도 잠깐 설명하고 이제 책을 한번 볼게요. 자,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자, 갑이 있지요. 갑이 건물을 신축해서 준공했어요. 또 갑이 토지에 대해서 매립해서 준공했어요. 그럼 이런 갑이 뭐를 취득합니까? 준공했을 때 소유권 취득해요. 여러분, 준공은 공사 시작이에요? 공사 완료예요? 공사 완료지요.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자, 그래 놓고 요걸요, 건축물 대장에다가 등록합니다. 자, 요걸 토지 대장에다가 등록을 해요. 그러면 우리 요런 값을 뭐라 합니까? 요런 값을 대장상 무슨 등록인? 최초 등록인까지요. 자, 대장상 무슨 등록인? 최초 등록인입니다. 대장상 무슨 등록이다? 최초 등록인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등기 신청하지 않으면 이건 뭐가 돼요? 미등기 토지, 미등기 건물이 돼요. 근데 등기를 신청하죠. 등기를 신청하면 무슨 등기 된다? 소유권 보존 등기 되지요. 보존 등기 됩니다. 이때 등기 기록이 개설된다, 개설 안 된다? 개설되지요. 등기 개설됩니다. 그럼 보존 등기는 누가 하느냐면요, 자기가 대장상 최초 등록인이거나 비상속인, 비상속이란 말은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무슨 등록인일 때, 대장상 무슨 등록인일 때, 최초 등록인일 때 무슨 등기한다? 보존 등기합니다.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가요, 대장에 최초로 등록되어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했죠. 근데 봐요, 아버지 명의 등기 못해요. 아버지는 뭐 했으니까? 사망했으니까. 그럼 아들이 바로 무슨 등기 할 수 있다? 보존 등기 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아버지가 무슨 등록일 때, 대장상 무슨 등록일 때, 최초 등록일 때. 근데 이거 한번 봐요. 만약에 대장상 최초 등록인으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을이 있지요. 을이 바로 소유권 보존 등기 돼야 안 돼요? 이건 안 되지요.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을은 누구를 대위하여? 갑을 대위해서 갑명의로 보존 등기한 다음 무슨 등기한다?
이전등기해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 대장상 이전등록받은 보존등기 못해요. 이게 원칙인데 예외가 하나 있어요. 예외가 줄 거 드릴게요. 예, 요거는 토지에만 적용됩니다. 토지에만 적용되는데, 자, 국은 국가예요. 국은 국가입니다. 국가. 국으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 있죠. 받은 자도 무슨 등기할 수 있다? 소유권 보존 등기 돼요. 요건 토지에만 적용됩니다. 어디에만? 토지에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자, 국가가요, 새만금 사업에서요, 땅을 매립했어요. 그럼 누구 명의로 등록됐어요? 대장에. 국가 명의로 등록됐죠. 그걸 우리한테 불화합니다. 그 우리는 대장상 최저 등록이네요. 최저 등록 아니에요. 아니지. 아니더라도 우리가 무슨 등기 할 수 있다? 보존 등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누구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대장상 무슨 등록인이 아니더라도 최초 등록인이 아니더라도 무슨 등기 할 수 있다? 보존 등기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됐고. 자, 요거 다 조금 이따 줄 다 드릴게요.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봅시다. 만약에 또 여기서 봐요. 우리가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판결이 있어요. 할 수 있는 판결이 뭐가 있느냐면 다 됩니다. 확인 판결, 이행 판결, 형성 판결, 세 가지 다 됩니다. 세 가지 다 돼요. 다 되는데 세 가지 다 돼요. 근데 이게 잘 들어봐요. 잘 들어봐요. 을이라는 사람이 있죠. 을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 이 건물 내가 소유권 보존 등기할 자다. 이렇게 해서 뭡니까? 소송을 제기합니다. 자, 내가 무슨 등기할 자다? 소유권 보존 등기할 자다 해서 뭐를 제기한다? 소송을 제기해요.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소송의 상대방은 누가 돼야 돼요? 방금 했잖아. 누구? 대장상 무슨 등록인? 최초 등록인이 소송의 상대방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돼야 안 돼?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요,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불명이라는 것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또 공란으로 되어 있어요. 또 건축물 대장에 소유자가 불명, 공란으로 되어 있어요.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때 그 대장상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죠. 이때 토지는 누구를 상대로 소송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 무주의 토지 있죠? 누구 소유예요? 국가 소유잖아. 토지는 국가 소유예요. 근데 이거 무주의 동산이죠, 이게. 이거 누구 소유예요? 나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렇지, 선점한 사람이 대상이 돼요. 근데 이거 안 하겠다 표시 안 하고요. 그냥 이렇게 딱 가지고 있는데, 그냥 가져가면 이거 무슨 죄가 돼요, 이거? 무슨 죄 되겠어요? 절도죄입니다. 절도죄예요. 학원의 점유니까 절도죄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가져가는 것도 이거 참 이상해요. 우리 길거리 있죠? 길거리 지갑이 딱 놓여져 있잖아. 놓여있으면 딱 가다 발로 딱 밟고 있잖아요. 싹 죽어가죠. 이거는 절도죄 돼야 안 돼요. 그건 절도죄가 안 됩니다. 그거는 무슨 죄냐면요, 점유이탈물 횡령죄예요. 그때 왜냐하면 이거는 학원의 점유지만 그건 길거리는 누구의 점유라 볼 수 없잖아요. 그건 무슨 죄다? 점유이탈물 횡령죄. 그런 거 많아요. 우리 홍수가 막 나잖아. 홍수가 나서 어떻게 돼지가 막 낙동에 떠오르잖아요. 갈고리 집어가 뭡니까? 밥이렇게 해먹으면 무슨 죄가 돼요? 그거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요새는요, 조심해야 되는 게, 요새는 길거리에 있잖아요. 이 지각 같은 떨어뜨리가 있잖아요. 딱 가지고 가면은요, 이거 액수가 좀 있으면은요, 요새는 다 추적해야 됩니다. 부산에도 있었잖아요, 몇 건. 왜냐하면 CCTV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뭡니까? 동선을 위에서부터 다 파악해가 있잖아요. 다 토해내게 되어요. 그래서 언론에 보도 나오고 막 얼굴 나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뭐예요? 신고해가 뭡니까? 포상금방이 나아요. 자, 봅시다. 그럼 요거는 누구를 상대로 소송한다? 국가가 소송 상대방이 되어 있죠.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 이거 한번 봐요. 건축물 한번 봐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 여러분이 북구에서 단독주택을 지으려고 해요.
그럼 북구청 가서 건축허가 받아요? KTX 타고 정부 종합청사 가서 건축 받아요? 북구청이지. 그럼 건물에 관련된 사무는 뭡니까? 당의 지자체예요. 당의 지자체가 소송의 상대방이 돼야 돼요. 그럼 여기서요, 시험에 국가나 건축주가 소송의 상대방이 된다 하면 O 다 X다. X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렇게 보시고 책 한번 봅시다. 보존등기 의의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보통 2번에 원칙 들어갈 때 보통 보존등기 하지요. 뭐 1번, 2번 기억니은 읽어보시면 되고, 니은 있지요. 2번 있잖아. 2번 좀 이따 합니다. 좀 이따 하고, 디귿은 우리 요번 주 월요일 날 마지막 시간이잖아. 그때 할게요. 그 다음에 신청 봐요. 소유권 보존등기 무슨 신청? 단독 신청이죠. 맨 마지막 줄에 무슨 신청? 단독 신청이니까 의무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등기필 정보 인감증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안 하고. 자, 또 봅시다. 자, 봅시다. 그 A번 한번 봐요. 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되는 자는, 가번.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맞죠? 대장상 피상속 명의로 등록된 경우는 상속인이 바로 등록할 수 있다. 맞죠? 근데 요건 대장상 무슨 등록일 때예요? 최초 등록일 때예요. 그 다음에, 자, 나번 있죠?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여러분. 나번, 이거 한번 봐요. 우리 이건 아까 했어요. 여기 미등기인데, A가 3분의 1, B가 3분의 1, C가 3분의 1 가지고 있어요. 자, 공인은 소유권 하나 겠죠? 그럼 전원이 전원 명의로 보존등기 할 수 있죠? 근데 1인이 자기 집만의 보존등기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의 소유권에 등기부 3개만 되잖아.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 답은 한번 봐요. 대장상 이전 등록을 받은 소유명의 그 상속인은 직접 보존할 수 없다겠죠? 최초의 명의자로 보존등기 한다면 이전 등기 해야 되죠. 다만 별표시예요. 다만 대장상 이전 등록자지만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미등기 토지의 국으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가 이게 해당한다. 맞죠? 자, 요거는 어디에만 해당되는 제도다? 토지에만 해당되는 제도예요. 그 다음에 B번 봅시다. 판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여기에 보존등기할 판결은 확인, 이행, 형성 다 들어간다 했죠. 자, 그리고 답은 한번 봐봐요. 소송의 상대방은 뭡니까? 대장상 소유자가 등록된 자에 하며 대장상 소유자란이 공라로 되어 있거나 소유자 표시가 일부 누락에서 소유자 특정할 수 있다. 이 토지 소유 보존등기예요. 토지는 누구를 상대로? 국가. 그 다음 그 밑에 자 건물 봅시다. 자, 옆에 줄 봐요. 건물에 봐요. 두 번째 줄 봐요. 니은의 두 번째 줄. 건축물 대장에 소유자 표시는 공라로 되어 있거나 소유자 표시에 일부 누락이 있죠. 그때 대장상 소유자 특정할 수 없죠. 그때는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누구를 상대로? 시장, 구주, 지자체죠. 요걸 상대로 소송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디귿 있죠. 디귿도 별표시하고. 자, 요거는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조, 구청장 확인되어 있죠. 여기 사실 확인서입니다. 자, 그 밑에 맨 마지막 줄에 무슨 확인서 되어 있어요? 사실 확인서 되어 있죠. 요거는요. 건물에만 해당되는 제도입니다. 자, 요거는 어디에만 해당되는 제도다? 건물에만 해당되는 제도예요. 자, 미등기 건물에 있죠. 그 소재 지번에 건물 지역에 따라 확인서 있죠. 요걸 들고 보존등기 할 수 있어요. 토지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사실 확인서. 그 밑에 있는 서류는 해당 안 돼요. 그 참고하는 거 있죠. 그런 서류는 해당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보존등기 할 때 제일 밑에 박스 봐요. 신청 정보에 첨부하셔야 되는 것 돼 있죠. 1번 등기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을 증명한 정보 제출 안 해도 됩니다. 거기 뭐가 있느냐 하면 옆에 적어놔요. 제3자의 허가서입니다. 금인계약서나 토지거래 계약 허가서나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있죠. 이런 것들은 제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무슨 계약서나 금인계약서나 토지거래 계약 허가서나 또 무슨 취득 자격 증명?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제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 3번 있죠. 여러분, 소유권 보존 등기 단독 신청이죠. 단독 신청이니까 의무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도표합니다. 137페이지. 그러니까 등기필 정보와 인감염에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그 다음에 4번 있죠. 여러분, 소유권 보존 등기는 원인 적지 않고 연을 안 적는다겠죠. 둘 다 적는다, 안 적는다? 안 적습니다. 4번도 시험 잘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보면 자, 138페이지 한번 봐봐요. 38페이지 3번에 무슨 보존 등기예요? 직권에 의한 무슨 등기다? 소유권 보존 등기 찾았어요? 자, 요것도 시험 잘 나옵니다. 직권에 의한 보존 등기. 자, 봅시다. 잘 들어봐요. 3번입니다. 자, 그리고 4번에 있죠. 맨 마지막 줄 거예요. 맨 마지막 줄에 등기 원인과 연월일을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줄 거고. 다시 한번 아까 했잖아요. 적지 않고. 자, 3번 한번 볼게요. 자, 3번 잘 들어봐요, 이거. 3번 잘 들어봅시다. 3번인데 여기에요. 갑의 건물이 미등기입니다. 미등기인데 저 미등기예요. 갑이 을에게 1억을 빌립니다. 1억을 빌렸을 때 근데 갑이 돈을 안 갚죠. 안 갚으면 어떻게 돼? 일단 법원에다 뭘 해요? 가압류를 하지요. 자, 법원에다가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그럼 법원이 개입된 무슨 등기다? 촉탁 등기겠죠. 촉탁서를 보내요. 촉탁서를 보냅니다. 자, 보냈고 자, 그럼 봅시다. 지금 가압류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등기돼야 돼요? 등기 안 돼야 돼요? 등기돼야 되죠. 근데 지금 이 건물이 무슨 건물이에요? 미등기잖아. 미등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1번 직권으로 무슨 등기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2번에 무슨 등기한다? 가압류 하겠죠. 이해됐어요? 그리고 아까 배웠는 거 기억나요?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면 갑은 자기 앞으로 등기된 사실을 모를 수 있죠. 그럼 갑한테 뭘 준다 했어요? 등기 완료 통지. 자, 갑한테 뭘 준다? 등기 무슨 통지? 완료 통지. 기억나요? 불과 뭡니까? 한 3시간 전에 했는 건데 이게 작년에 했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이 오네, 제가 보니까. 자, 불과 3시간 전에 했는데 작년에 온 것이 그런 느낌 들어요. 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은요, 우리가 지금 나이가 들어서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도 그래요. 나도 어제 했던 것도 자꾸 뭘 해도 자꾸 까먹어요. 까먹어. 내 친구 중에 공부에 신이 하나 있어요. 그는 학력고사 옛날 340개 만점 중에 332개인가를 맞았어요. 공부에 신이 안 했는데 내가 그한테 전화해 봤어요. 니도 그런다 하긴 해. 지도 그렇다 해요. 그 똑똑한 놈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까먹습니다. 아까 2-3시간 했는데 지금 가물가물하잖아요. 요분 빼고. 자, 가물가물한데 그럼 봐요. 결국은 뭡니까? 이거는 부단한 뭐밖에 없어요? 반복밖에 없습니다. 부단한 뭐밖에 없다? 반복밖에 없어요. 알겠죠? 반복. 그래서 오늘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오늘 수업 다 마치잖아. 오늘 상당히 많이 했잖아요. 마치면 집에 가서 뭡니까? 7시부터 10시까지 공부해요. 자, 봅시다. 자, 무슨 통지? 등기 완료 통지지요. 자, 이게 잘 들어요. 이게 시험 잘 나옵니다. 뭐 등기 잘 나오냐 봐요. 이게 지금 미등기잖아. 미등기면은요, 여기에요.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의 대상이 있습니다. 자, 미등기 건물에서 가압류할 때는 무슨 보존 등기 해주고, 직권 보존 등기 해주고 가압류합니다. 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가처분 할 때도 어떻게 됩니까? 직권 보존 등기 해주고 가처분 등기합니다. 또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파산이나 경매 있죠. 이런 것도 뭐 해주고 직권으로 보존 등기 해주고 파산 경매 등기합니다. 또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하지요. 이것도 역시 뭐 해주고 직권으로 보존 등기 해주고 뭡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무슨 등기한다? 임차권 등기합니다. 이 대상이에요. 자, 그런데 대상이 아닌 것 있죠.
시험 잘 나옵니다.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있죠. 임차권, 전세권, 지상권, 저당권. 이래 들어오면요. 이건 직권보증 해줘요. 그냥 각하해버려요. 각하해버립니다. 여러분, 건물도 없는데, 등기도 안 되는데, 전세권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수리한다, 각하한다냐? 각하해버립니다. 미등기 건물에서 가등기 들어오면요. 당연히 이것도 각하해버립니다. 안 받아줍니다. 당연히 안 받아줘요. 근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세무서가 압류합니다. 이건 각하하는 게 아니고요. 세무서가 압류할 때는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압류합니다.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압류하면, 요건 주의 좀 해야 돼요. 요거는요. 촉탁 소유권 보존 등기예요. 자, 무슨 보존 등기다? 촉탁 보존 등기입니다. 이건 직권 보존 등기 아니에요.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가 아닙니다. 자, 무슨 보존 등기다? 촉탁 보존 등기. 자, 이거 무슨 말이냐? 자, 이거 한번 봐요. 여러분이 이 직권 보존 등기는 단점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 봐요. 이분이 지금 세금, 이분을 가압류 들어왔죠. 미등기잖아. 그 등기에서 직권을 보존 등기가 가압류잖아요. 근데 직권이라는 말은 뭡니까? 등기안이 깜빡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누락될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봐요. 이거 한번 봐요. 이분이 지금 세금을 체납했어요. 그럼 세무서가 뭡니까? 이분의 미등기 건물이라도 압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세무서가 뭡니까? 촉탁서에다가 요 건물은 미등기니까 요걸 보존 등기해주고 압류하라고 서류를 보내줘요. 그럼 등기에서 그 서류 보고 뭡니까? 보존 등기합니다. 그럼 그 서류 보고 보존 등기하니까 직권 보존 등기다, 촉탁 보존 등기다. 촉탁 보존 등기입니다. 그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시고. 그래서 그거 봐요. 자, 읽어볼게요. 3번 읽어볼게요.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처분제한 압류, 가압류, 법원에 한 압류예요. 세무서 압류는 촉탁 보존 등기예요. 자, 경매가 있을 때는 직권 보존 한다. 미등기 임차권 등기명에서도 직권 보존 등기, 을거 임차권 등기 한다. 됐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 책에는 안 나오는데 요런 경우는 직권 보존 대상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임차권, 전세권, 지역권, 저당권 하면 각하되고, 또 미등기 건물에서 가등기 들어오면 각하되고, 미등기 건물에서 세무서가 압류 들어오면 뭡니까? 요거는 직권 보존 등기다, 촉탁 보존 등기다. 촉탁 보존 등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밑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5줄째 읽어볼게요. 요거는 시험에 어렵게 낼 수 있는데 봐요. 직권 보존 등기의 말소는 말소 신청 또는 말소 등기 이행을 구하는 판결에서 말소할 수 있으나 가처분 법원에 말소 촉탁에서 말소되는 건 아니다 이래 있죠. 말이 어렵죠. 자, 이거 봐봐요. 자, 18번, 18번. 자, 이 가압류할 때 아까 청구 금액을 적어준다 했어요. 적어주는데 1억 적어줍니다. 자, 만약에 한번 봐요. 갑이 을에게 1억을 변제했어요. 자, 1억을 뭐 했다? 변제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3번, 2번 가압류 말소지요. 말소고 이렇게 원인은 변제되겠죠. 이렇게 말소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돈 나갔으니까.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왕이 된 보존 등기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어요? 원래 가압류, 미등기를 가압류하기 위해서 직권 보존하고 가압류했잖아. 내가 돈을 갚아버리면 가압류 말소되잖아요. 이왕이 된 보존 등기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왕이 된 보존 등기가요, 있는 게 바람직해요, 없는 게 바람직해요? 있는 게 바람직하지. 그러니까 이건 쉽게 못 없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직권이나 촉탁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없앨 수 있다, 못 없앤다? 못 없앱니다. 굳이 없애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당사자의 신청이나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말소하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판결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오래 안 걸려요? 오래 걸리지. 금방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항이 된 보존, 여러분이 신청해서 없애기는 잘 안 없앱니다. 이항이 된 거. 제 말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하고 쉽게 어렵게 내면 될 수 있습니다. 자, 139페이지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140페이지 볼게요. 자, 140페이지 무슨 등기? 수용 나오지요. 자, 무슨 등기? 수용 나옵니다. 요 수용도 시험에 한 번씩 나오는데, 자, 수용을 한번 보고 해볼게요.
자, 여러분, 한 15분만 힘내요. 요번 시간만 지나가면 돼요. 이번 시간이 가장 힘들어요. 요번 시간 지나면 다음 시간은 마치는 시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봅시다. 자, 칠판 한번 봐봐요. 여기에 요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지요. 어느 C가 있지요. 여기에 도로를 내려고 합니다. 근데 요 땅 주인이 A라고 합시다. A인데. 자, 그러면 C가 있지요. 요 A하고 뭡니까? 이 도로를 내기 위해서 A 토지가 필요합니다. 그럼 보통 어떻게 돼요? A하고 협의해서, 우리 보상금해서 사들여서 뭡니까? 도로를 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 A가 뭐라 하냐면, 사들일 때요. 저 시세가 한 500만 원 되는데, 평당 1억씩 돌락해요. 그럼 C가 그 사줄 수 있어요? 못 사줘요? 못 사주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수용이란 말은 뭡니까? 보상금을 지급하고 A의 토지를 강제로 취득하는 것이 뭐예요? 수용입니다. 자, 그럼 아무리 강제로 취득하더라도 보상금은 지급해야 돼요? 지급 안 해야 돼요? 지급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급해야 되고 보상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봐요. 요 C는 관공서지요. 관공서가 사업시행자예요. 사업시행자일 때는 무슨 등기다? 촉탁등기입니다. 자, 무슨 등기? 촉탁등기. 우리 배웠죠? 관공서, 국가, 법원, 세무서가 개입된 무슨 등기다? 촉탁등기예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봅시다. A 땅인데 여기 있죠. 여기 아파트 회사가 있죠. 아파트 회사가 여기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데 요 도로가 나야만 건축 허가가 나와요. 허가가 나옵니다. 도로가 나야만. 근데 이 아파트 회사가 여기 있는 땅 주인들하고는요 다 협의를 해서 뭡니까? 뭐 한 500만 원 줄걸요. 한 800만 원, 뭐 경우에 따라 1000만 원까지 주고요. 땅을 다 사들였어요. 사들이고 뭡니까? 은행한테 대출을 한 2,000원 받고 또 분양대금도 미리 받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도로가 나면 건축허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 사람이 뭐라 하냐면요. 여기에도 역시 뭡니까? 평당 1억씩 돌락해요. 그럼 옛날에는 어떻게 돼요? 옛날에는. 여러분 생각해봐요. 저 아파트 계획을 취소하기는 위험하다 너무 많죠? 대출 한 2천억 받았고 미리 분양대금 받았고 땅 다 사들였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뭡니까? 협상해가요. 울며 계좌 몇 개로 평당 5천만 6천만 준 적이 있었잖아요. 그걸 우리가 속칭 무슨 받기해요? 알받기합니다. 지금은요 그렇게 못해요. 지금 뭡니까? 민간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뭐 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제 말 이해돼요? 반드시 뭐를 지급하고? 보상금 지급하고. 그리고 아파트에서는 관공서예요? 관공서 아니에요? 아니지. 그러면 관공서가 사업시행자가 아닌 경우입니다. 아닌 경우는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을 등기해요. 자, 무슨 신청으로? 단독 신청으로 등기합니다. 자, 관공서가 뭐가 아닌 경우? 사업시행자가 아닌 경우는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입니다. 됐죠? 됐고, 두 번째. 여러분, 수용은 주로 누가 하겠대요? 그래서 관공서가 제일 많잖아요. 가짜리 없죠? 가짜리 없으니까 등기필 정보와 본인간에 하여간 인감증명은 제출해야 안 해요? 안 하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용은 법률의 규정입니다. 자, 무슨 규정? 법률의 규정. 여러분, 법률의 규정은 취득할 때 등기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처분할 때 만닥했어요. 등기 안 되겠죠? 그럼 이거 수용은 언제 취득하냐면 수용한 날에 취득합니다. 수용한 날에 취득하고 처분할 때 있죠. 미등기일 때는 보존등기하고요. 소유권 보존등기하고 기등기일 때는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잠깐 봅시다. 그냥. 자, 봐요. 자, 뭘 보냐 볼게요. 자, 거기에 2번의 기억번 봐요. 2번의 기억번의 A번. 자, 140페이지입니다. 수용으로 인한 사업시행자 소유권 시대 원칙이 되겠지만 그 등기 형식은 기등기일 때는 이전 등기한다 했죠. 근데 관공서 사업시행자가 아닌 경우는 무슨 신청? 단독 신청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B번에 관공서가 사업 시행자일 때는 무슨 등기다? 촉탁 등기한다 했죠. 됐어요? 됐고 그 다음에 니은에 봐요. 자, 옆 페이지 한번 봅시다. 옆 페이지에 셋째 줄 거예요. 수용할 때는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과 등기필 정보는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했죠. 등기필 정보와 인감증명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140페이지 의의에 봐요. 의의에. 자, 의의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권리취득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수용한 날이지요. 언제 발생한다? 수용한 날. 그리고 마지막 줄을 봐요. 수용을 취득할 때 등기 안 하죠. 수용한 날이니까 처분할 때 등기해야 되죠. 등기해야 되는데 그때 미등기일 때는 적어놔요. 미등기일 때는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기등기일 때는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기등기는 이미 이루어진 등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옆 페이지에 있죠. 옆 페이지에 디귿번 있죠. 그거 별 표시예요. 옆 페이지에 141페이지 디귿번 그거 별 표시하고 요것도 시험 잘 나옵니다. 잘 나오는데 자, 요거는 어떻게 하냐 볼게요. 잘 들어봐요. 자, 1번에 감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2번에 가압류 등기, 뭐 청구 금액이 1억이라고 합시다. 자, 3번에 가처분 등기, 4번에 가압류 등기, 5번에 가처분 등기, 6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 됐고, 자, 또 여기 1번에 전세권 등기, 전세금 1억 합시다. 2번에 저당권 등기 이렇게 했어요. 자, 요쯤에 수용을 합니다. 여기에 수용을 해요. 수용을 하게 되면 요거는 수용일 전이에요, 후에요? 전이지 다. 수용일 뭐라고? 전입니다. 요건 다 수용일 전이다, 후다? 후지요. 자, 둘 다 수용일 위에 건 전이고 밑에 건 후지요. 자, 요걸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원칙은 이렇게 해요. 원칙은요. 수용일 전후를 불문하고 있죠. 수용일 전후를 불문하고 수용된 토지 위에 붙어 있는 권리 있죠. 권리는 무슨 말소한다? 직권 말소입니다. 자, 원칙은 뭐를 불문하고? 수용일 전후를 불문하고 수용된 토지 위에 붙어 있는 권리는 무슨 말소한다? 직권 말소입니다. 그럼 이거 다 무슨 말소예요? 이건 직권 말소 당연하지. 그럼 왜 그러냐? 이거 수용을 알고 들어왔잖아요. 전인도 이거 무슨 말소한다? 직권 말소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요. 이 전도 직권 말소하지만 여기 봐요. 1,900 나오죠. 1억. 여기 전세금 1억 나오죠. 이건 어떻게 돼요? 이거? 이 사람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잖아. 억울하더라도 일단 직권 말소되고요. 저 전세금하고 가압류 청구금 어떻게 해결하냐면요. 수용을 하게 되면 자, 시에서 뭡니까? 또 아파트 회사가 갑한테 뭐를 지급해야 돼요?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지요. 그럼 보상금이 갑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합니다. 압류해서 뭡니까? 거기에서 뭡니까? 전세금을 받아간다는 거예요. 가압류 청구금을 받아간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다 무슨 말소한다? 직권 말소입니다. 다 무슨 말소? 직권 말소입니다. 자, 이게 워낙 직권 말소하는 게 워낙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걸 다를 못 외워요. 이걸 외우면은요, 이건 머리가 정말 천재가 아닌 사람 못 외웁니다. 나도 못 외워요. 직권 말소하고. 다만, 이런 거 봅시다. 요걸 기억합시다. 직권 말소 안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경우냐? 소유권 보존 등기. 여러분,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직권 말소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수용의 날 이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
요거는 무슨 말수예요? 직권 말수죠. 수용을 알고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뭐 여기 있어야 어떻게 돼요? 시명을 잊어넣게 될 거 아니에요. 요건 직권 말수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세 번째는 수용의 날 이후의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지만 아버지 사망일 있지요. 피상속인의 사망이 수용일 전일 때예요. 아버지 돌아가신 날 수용일 전일 때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면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하고 또 요 다섯 번째는 안 해도 됩니다. 요건 봐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서 존속을 인정한 권리 돼 있죠. 그 요건 존속을 인정하니까 이건 뭐 이걸 안 해도 되죠. 요 자체를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외에는 다 무슨 말소 한다는데요? 직권 말소 한다면 돼요. 자, 이런 것들 외에는 다 무슨 말소? 직권 말소. 자, 그렇게 하고 조금 쉬었다가요. 141페이지 환매특약 등기 할게요.